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장관님께서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서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남북관계 지금 교착 상태라는 말도 있고 사실상 빈손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당시 추진했던 정책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길을 잃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4년간 비유가 해바라기처럼 북한에 올인했다. 그런데 남북 관계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북한은 핵무장을 더 강화시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 관계도 좋아진 게 없고 오히려 나빠졌다라는 혹평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 안보를 총지휘를 하셨고요.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신데 누구보다 이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같이 동시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부임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그 대북 정책 기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북한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 간의 어떤 구조, 틀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정책 기조 하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과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상호 견인하면서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그것이 북미 관계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또 반대로 북미가 발전하면 남북 관계 발전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북측의 우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 구축 조치와 비핵화 목표를 병렬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래식 핵무기는 빼놓고라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긴장 관계를 해소를 해서 남북 간에 또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협상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 9월 19일 날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군사 합의가 바로 그러한 목적하에 체결됐고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군사 합의가 지금까지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 해상, 공중 다 적정 지역에서의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유한을 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황해도 창린도 쪽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것과 또는 작년 5월 제가 안보실장으로 재임 중에 우리 GP를 향해서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사건도 저희가 상당히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좀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경색 관계는 굉장히 우려되고 특히 북한이 작년 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넘어서야 할 매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드시 사과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 국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재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이러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GP 총격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데 총격을 어떻게 하면은 절제되게 하는 거죠? 저는 너무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는 거 아닌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는데 어떻게 절제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창린도 사격 같은 거 보면 물론 그 군사 합의서 사항에 이 사격 금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격을 했습니다만 이 사격의 방향이라든지 포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흔적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GP 이 총격도 사실은 이제 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GP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상대방 GP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GP 공격을 받자마자 집중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직도 보고 있고, 우리가 북쪽에 가서 그걸 실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단순한 오벌 사고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도발이었는지 이런 데 대한 명확한 판단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응 사격에 대한 추가적인 반격을 하지 않은 것도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상 도발이죠. 만약에 조준 사격을 했다면 그건 진짜 더욱더 심각한 도발이 될 테고 이럴 때 정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고 이거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짧게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적했고 우리 군 통신선을 이용하여 북측에 굉장히 강도 높게 항의를 했고 당시에 그러한 정부 입장을 국민들께도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안, 가만히설 등 지금 원색적 표현을 지금 동원해갖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런 막말을 접했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땠을까요? 놀라고 좀 씁쓸해하지는 않으셨는지 어떻습니까? 북한의 언어 사용은 정말 우리가 봐도 대단스럽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사실은 북한 측 인사들 만났을 때 그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고약한 단어들을 꼭 끄집어서 쓰고 있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북한을 오래 다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담화의 내용 중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3월 16일 날 김여정 또 3월 30일 날 김여정이 다시 또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들 편제에 대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친 언어 내용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역으로 대화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협상을 좀 재개하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묻어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그렇습니다. 반응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 보였다는 문제가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간의 이러한 북측의 이러한 도발적 언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일비한다고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간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는 감정은 덜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 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걸 대화를 위한 뭐 그런 토석이 깔려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막 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고려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정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 불쾌한 거는 뭐 사람인데 없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북한의 그 몰상식한 그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그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내해가면서 그들을 계속 설득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쪽에서 그런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도 그보다 더 강한 언어로 저들을 비판하고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속은 뭐 시원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냐? 저들이 저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 기본 배경이 뭡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연 저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역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를 해주시려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있고요. 북한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북한이 적어도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핵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에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 뭐 이런 걸 주장했지만은 결국은 참기만 한 거 아니냐, 그러고 끝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차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라는 진단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북한은 시간을 벌고서 핵 능력을 고도화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화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비핵화 부분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북한의 이런 언어적 도발과 무력 도발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대응한다는 원칙입니다. 2017년도에 긴장이 한참 고조했을 때도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도발 원점 타격 능력을 제대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 발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최대로 과시하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에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26일 날 서해수호회 날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가 준수한다. 그러나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미사일 등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건 북한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경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 알겠다 받아준다 라는 자세로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조금 좀 기분 나쁘네 이럴 때 좀 세게 얘기 좀 해주지 왜 말을 못하고 저렇게 저 자세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군사적으로 오판을 하고 어떤 도발을 할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관용 원칙입니다. 무관용 원칙.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우리가 그 방위력 개선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비핵화 실패에 대해서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 그 싱가포르 합의 자체가 제가 미측에도 얘기를 했고 미측도 최근에는 우리 이런 주장에 상당히 동조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싱가포르 합의에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주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고 그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이 다시 그 북한을 관여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또 남북 간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미국 사찰 하에 한미가 공동으로 와서 사찰하는 국제기구 전문가도 들어줬다. 그 다음에 영변 폐기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동창이나 저기 그 풍계리도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거 이상 또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냈고 그거를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게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출발점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비핵화가 뭐 끝난 거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상을 위한 틀을 만들어놨고 또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자체 방어력도 굉장히 강하게 해놨고 이제는 다시 미국이 그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면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토대를 완전히 마련해서 이 다음 정부에 인계해주고 이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동맹은 이제 국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안보 동맹이고 한미 연합 합동 훈련, 군사 훈련이 이렇게 약화되거나 축소된다면은 한미 동맹이 유명무실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장관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양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 국가안보실장이 아니고 또 국방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군 당국 간에 1년 내내 그런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여러 차원에서의 훈련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산하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역대 정부의 태도를 동맹 중도 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차관급인 외교원장이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근간인 한미 동맹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일단 거기부터 말씀해 주시죠.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 원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공직자로서 재직하면서 저술을 하는 과정에 그러한 개인의 의견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 원장도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만 김 원장이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그것이다. 제가 뭐 김 원장의 해명 내용을 여기서 대표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뭐래도 또 김 원장 자신도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입니다. 한미 동맹이 계속 강화, 유지, 발전돼야 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장관님의 한미 동맹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더 건전하고 또 서로 상호 이익을 주는 호혜적인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단순히 군사 차원을 넘어서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주변국 모두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토론회 시작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시간이 이제 질문을 많이 압축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 주제가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표류 중입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가능하다면 우리는 사실 2018년도에 그 한미 정상 회담이 한 사이클을 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판문점 남쪽에서 만나고 또 판문점 북쪽에서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시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북측 사정으로 그게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상회담의 일상화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럴 여건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그 소통 채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 있는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미국 당국이 북한의 포기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북한 문제가 1순위가 아니라 부차적인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북미 대화 조기 재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언론 보도와 실제로 미 행정부에서 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의 생각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기 재개라면 언제부터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습니까? 그 시기를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죠.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대화라는 것이 전제를 달고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북한이나 미 측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전제를 기대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기대라는 게 대북 제재 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세우는 것은 그 미국의 적대행위 금지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데 북한이 말하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북한이 지금 가장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그 삼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로 인한 고통,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겪는 그 물자 부족, 식량 부족.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 홍수 피해가 엄청나게 커서 그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제 안전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게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한 일종의 그 보장을 받고 싶어 할 거라고 보고요.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약속을 사전에 받아야만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입장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우긴 합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그 사전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도 미국과 계속 협력을 하는데 그러한 협력 과정에서 과거하고는 달리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자. 그래서 완전히 조율된 그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지난번과는 조금 더 다를 거라고 보고 사실 제가 여기서 밝힙니다만 완전히 조율된 대북 그 전략 이거는 우리가 미치게 더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2+2 공동성명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아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을 바탕으로 공조를 해나간다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벌써 조율이 된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약간 모호했었거든요.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대화가 중요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는 특히 지금 대화가 경색이 되어 있는 게 좀 가슴 아프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계기가 중요할 텐데 지금 도쿄올림픽을 원래 계기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북한이 안 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그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안 온다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뭐 석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과거에 2018년 평창올림픽 때도 막바지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는 됐습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개최되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어떠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이 이 올림픽 불참 이후로 내세운 것이 코로나 방역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IOC가 어떤 그 협력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건 아마 IOC 측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전선언 관련해서요. 장관께서 최근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아시다시피 핵무력을 강화하는 지금 시점에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봄 모내기철에 가을거지 하겠다는 발상으로도 들립니다. 김칫국 마시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종전선언은 모내기 다음에 수학으로 바로 가자는 게 아니라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김맨다고 그러네. 그런 단계로 저는 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부담은 정치 외교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전협정을 빨리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 많은 이 함의를 갖고 있어서 그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에 참여했던 4개국 남북과 중국, 미국 이 4개국 간에 보면 사실 그 중국과 한국 심지어는 중국과 미국 또 남북 간에 사실상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고 선언을 안 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뭐 종전선언을 했습니다만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세 나라 간에 어떤 그 우력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 간에 그 관계가 좀 없는 겁니다. 외교 관계도 없고. 그래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측에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판문점 선언에도 그 표현을 했고, 이거는
정치적 선언이다. 정치적 선언. 정전협정으로 가기 위한 그 초기 단계에서의 정치적 선언. 아무에게도 사실은 부담이 안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그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러한 것이야말로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아주 적합한 조치다라는 점을 미국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전선언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는데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러한 종전선언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북한의 이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을 보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계속 협의해 나가면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